자, 2018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 자연계열 원 문제고요. 1번은 확률과 통계인재에서 연속 확률 변수의 문제 같기는 한데 1-3번은 근데 또 적분, 미적분의 문제가 하나가 등장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값이 있는데 1차 함수니까 직선이겠죠. 뭐 뾰족하게 꺾여 있는. 그리고 요 범위를 벗어나주면 그냥 0이다. 그러니까 밑에 범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얘 그래프로 일단 그려서 한번 상황을 파악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y축도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얘가 y축. 자, 절대값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만 구간을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다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파이. 그러면 여기가 파이.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한 지점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양수음수가 바뀌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다라고 했을 때 2분의 파이일 때는 함수값이 0이 되는 거고요. 0. 자,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는 2분의 파이가 그대로 밖으로 나서 2분의 파이 A 돼야 되겠네. 그래서 0일 때는 요 정도 할까요? 여기가 2분의 파이 A. 자, 그래서 직선이 또 파이 넣어줘봐. 파이 넣어주면 똑같이 2분의 파이 A가 나오죠. 여기가 2분의 파이 A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겠네. 확률은 양수니까 밑으로 갈 수는 없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의 2분의 3파이의 절대값이니까 2분의 3파이 A 나오겠네. 그래서 자, 여기 딱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었다라고 치면 똑같이 이렇게 얘가 직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까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등장을 한 거고, 자, 여기도 표현을 해주면 여기는 아까 2분의 3파이 A. 그럼 딱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을 때는 정확하게 여기 딱 가운데 와서 파이 A 뭐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그려두면 1-1번하고 1-2번은 쉽게 계산할 수 있겠지. 1-1번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자,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에서 전체 확률이 1이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전체 확률이라는 거는 여기잖아. 이 밑부분들의 넓이니까 삼각형 두 개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일단 이쪽이에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세 개니까 밑변은 2분의 3파이. 자, 그 다음 높이는 이만큼이지. 그래서 2분의 3파이 A. 그래서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A. 자, 요게 왼쪽에 큰 삼각형이고 플러스 두 번째 2분의 1 곱하기 오른쪽에 작은 삼각형은 밑변이 2분의 파이. 자, 높이는 2분의 파이 A죠. 자, 요렇게 해준 게 1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일단 분모가 8분의 9파이의 제곱, 그 다음에 A가 있고, 플러스 여기는 8분의 파이 제곱. 자, 그리고 또 A가 있죠. 그래서 A로 묶어내고 A 찾는 중이니까 얘가 1이 나와야 되고요. 8분의 10파이 제곱이니까 4분의 5파이 제곱이네. 그럼 역수 곱해주면 A의 값은 4분의 5파이 제곱이니까 5파이 제곱분의 4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봐봐. A가 5파이 제곱분의 4인 거 찾았으면은 여기 바꿔놓을 수 있겠지. 얘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 봅시다. 2분의 3파이 곱하기 A 대신에 5파이 제곱분의 4를 넣었어요. 자, 그럼 요거 약분돼서 2되고 파이 하나 약분되고 그러면 5파이 분의 6 나오네. 여기가 5파이 분의 6이래. 5파이 분의 6. 자, 그리고 또 밑에 파이 A도 마찬가지. 파이 곱하기 5파이 제곱분의 4. 그럼 파이 약분돼서 5파이 분의 4겠죠. 여기는 5파이 분의 4. 5파이 분의 4 요거 찾아놓고,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2로 한 번 더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2로 나눠주게 되면 5분의 2파이. 자, 요렇게도 계산을 해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이어서 1-2번으로 가보면 x가 절대값 x 빼기 2파이가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일단 10부터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p 절대값 없애주면 마이너스 파이의 절대값 마이너스 파이 이상이고 절대값은 풀렸고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 이쪽은 파이 이렇게 써질 거고요. 양변에다가 2분의 파이 더해주면 p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상 x.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되는데 어차피 2분의 3파이 요 파이 넘어가 버리면 확률이 0이란 말이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2분의 파이 더해져도 확률 범위에서는 파이까지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는 또 넓이로 계산할 수 있겠지. 2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왼쪽 삼각형의 넓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오른쪽 작은 삼각형의 넓이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왼쪽은 밑변이 파이죠. 높이가 아까 여기 구해놓은 거 5파이 분의 4. 그래서 여기는 5파이 분의 4. 자, 그 다음 플러스 오른쪽 작은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분의 파이. 그 다음 높이가 5분의 2파이죠. 5분의 2파이. 여기 작은 거, 요까지의 높이가 5분의 2파이 이렇게 계산해 뒀고요. 자, 그러면 얘는 약분해 줬을 때 파이, 여기도 파이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 약분해주면 2. 그래서 이쪽은 5분의 2 남고. 자, 여기도 2 하나 약분해주면 플러스 10분의 1 남게 되는 거네. 자, 그럼 얘는 10분의 4 더하기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5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3번 부분적분 문제고요. 보니까 fn분의 x 곱하기 코사인 x를 적분하는 건데 fx라는 함수는 우리 직선인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요거부터 정리해 둘까요? fx는 자, 아까 미지수 a 값을 1-1번에서 찾았으니까 a가 뭐였냐면 5파이의 제곱분의 4였어요. 근데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x가 2분의 파이까지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x가 파이까지 그냥 절대값 부호 그대로죠.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5파이의 제곱분의 4에다가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직선 삼각함수 부분적분, 그 다음에 n분의 x가 있으니까 치환부터 먼저 해야 돼. n분의 x를 그대로 넣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치환을 할 거야. n분의 x라는 애를 t로 치환을 해주면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양변 미분해주면 n분의 1 dx가 dt죠. 자, 그 다음에 x의 값이 마이너스 n파이였을 때는 적분 구간이 t가 마이너스 파이로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x의 값이 n파이였을 때는 t가 파이로 바뀌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꾼 거 식 한번 써보면 bn이라는 n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네. 그 다음에 ft지. 그 다음에 코사인에 x 대신에 nt잖아. 그래서 코사인 nt. 자, 그 다음 dx 대신에 ndt잖아. 그래서 곱하기 n. 그 다음에 곱하기 d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ft가 구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적분 구간도 두 개로 잘라줘야 되겠네. 그래서 적분 구간 한번 써봅시다. 두 번째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위의 식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5파이의 제곱분의 4,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코사인의 nt, 그 다음에 ndt. 자, 다 빼먹지 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2분의 파이에서 그 다음에 파이까지 5파이의 제곱분의 4에다가 이번에는 t-의 2분의 파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의 nt, 그 다음에 곱하기 ndt. 자, 요까지는 똑같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각각 적분을 할 건데, 자, 상수가 5파이 제곱분의 4가 있고 여기 n이 있어. 그러면 일단 5파이의 제곱분의 4n을 묶어냅니다. 그리고 부분적분을 할 건데, 부분적분 해주면 일단 앞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는 가만히 놔두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nt를 적분해야지. 그러면 n분의 1 나올 거고, 그 다음 사인의 nt 나올 거고,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자, 얘는 미분했어. 그러면 얘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는 겁니다. 요거 여기 플러스로 딱 바뀌고, 그 다음에 얘는 처리됐어. 코사인의 nt 적분해주면 n분의 1의 사인 nt, 그리고 얘는 됐지, dt.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 해두고 뒤에 거 똑같습니다. 5파이의 제곱분의 4n은 앞으로 빼고요. 또 얘 부분적분 해주면 이제 이쪽이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t-의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n분의 1의 사인 nt,
얘는 적분 구간이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이제 적분을 얘는 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하는데 이번에는 t-2분의 파이를 미분해주면 그냥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n분의 1의 사인 nt, 코사인 nt 적분해서 dt. 자,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 요 상황에서 얘는 5파이의 제곱분의 4n 앞에 있었고요. 2분의 파이 넣어줘봐. 0되지. 앞에 식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 넣어주면 사인 때문에 0되지. 아, 그냥 얘는 됐어. 처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얘는 사인 nt 적분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생길 거고요. n분의 1 하나 더 생기니까 n제곱분의 1에 코사인의 nt. 그리고 얘는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묶어냅시다. 똑같이 조까지 묶어냈어. 뒤에 거만 보면 파이 넣어주면 사인 때문에 0돼요. 2분의 파이 넣어주면 앞에 식 때문에 0돼요. 그래서 얘도 0 됐어. 치우고. 그럼 뒤에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있었네. 그리고 적분해주면 n 똑같지. 얘도 마이너스의 n제곱분의 1에 코사인 nt가 될 거고요. 이번에 적분 구간이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해주면 되겠고. 이제 계산 하나 남았네요. 안에 거. 별도로 해봅시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 있었고요.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넣어주면 2분의 n파이. 자, 그 다음 뺄 거잖아. 그럼 부호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파이 넣어주면 n제곱분의 1의 코사인에 마이너스 n파이인데 걔는 n파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지. 코사인 안에 부호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뺄 겁니다. 여기에다 파이 넣었어. 파이 넣어주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의 코사인의 n파이. 자, 그 다음에 또 뺄 거잖아. 2분의 파이 넣어서. 그럼 부호는 플러스에다가 n제곱분의 1의 코사인의 2분의 n파이. 이렇게 되겠지. 아, 그러면 봐봐요. 얘에서 얘 빼주면 플러스 바뀌잖아. 그래서 n제곱분의 2 코사인 n파이. 그럼 얘에서도 얘 빼주면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n제곱분의 2의 코사인 2분의 n파이 이렇게 나오겠네. 아, 그래서 n제곱분의 2로 묶어냅니다. 일로 와봐요. 자, 5파이의 제곱분의 4n이 있었는데 뭘로 묶어냈냐면 n제곱분의 2로 묶어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남은 건 뭐였냐면 코사인 n파이.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있었지 뒤에. 마이너스의 코사인 2분의 n파이. 요렇게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번만 더 써주면 되겠네. n제곱이 여기 하나 약분 딱 됐어. 그럼 5파이의 제곱이 있고 곱하기 n이 하나 남고요. 분자는 8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의 n파이 마이너스의 코사인의 2분의 n파이 요까지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B5분의 B2 그러니까 n에다가 5 넣고 2 넣자는 얘기잖아. 걔는 여기다가 계산해보죠. B5분의 B2를 계산하고 싶은데 B5라는 애는 n에다가 2 넣었어. 2 넣어주면은 5파이에 2랑 8이랑 약분되겠죠. 5파이 제곱분의 그러면 4. 그 다음에 코사인 이렇게 씁시다. 코사인 5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5파이잖아. 얘는 뭐냐 하면 코사인 파이야. 얘는 뭐냐 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죠. 얘는 0이야. 얘는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2 이제 2 넣어볼까요? 아, 여기 아까 5 넣었으니까 4로 약분된 게 아닌데 다시 실수. 자, 여기 5 넣었어. B5니까 5 넣어주면은 25파이 제곱이죠. 25파이 제곱분의 8이고 아까 전에 여기 5 넣어서 계산한 값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맞지? 그 다음에 B2라는 애는 여기 이제 2 넣어야 되네. 2 넣어주면은 5파이의 제곱분의 약분 하나 돼서 4가 될 거고요. 자, 이제 2 넣어주면 코사인 2파이. 코사인 2파이 빼기 코사인 파이. 자, 코사인 2파이는 1이었어.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었어. 1에서 마이너스 1 빼주면 곱하기 2가 생기네, 여기는. 자, 그래서 이제 약분 해주면 자, 파이 제곱, 그 다음 4, 2, 8. 그 다음에 5. 여기 5. 5만 딱 남네. 마이너스 5.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계산이 좀 복잡죠. 자, 문제 2번 공간도형의 공간좌표 문제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4개의 점이 주어져 있고요. 한번 그려보죠. 그려보면 이렇게 있겠지 뭐. 얘가 Y축, 이렇게 X축, 그 다음에 이렇게 Z축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X, Y, Z. 자, 그러면 A라는 애는 현재 어디 있었냐면 여기
그 다음 B라는 애는 여기, C라는 애는 여기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얘가 A, 그 다음에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 C. 자, D라는 애는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증육면체 만들어주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주면 얘가 D였던 거죠. 요 지점 A, B, 1. 자, 그러면 일단 A에서 선분 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CD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내렸대요. 여기가 이제 P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할 일이 P의 좌표를 찾아보래. 자, 그러면 P의 좌표는 일단 어디 있는 애냐면 직선 CD 위의 점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첫 번째 직선 CD의 방정식 한번 찾아봅시다. 직선 CD라는 애는 어떻게 생긴 애냐면 방향 벡터가 얘에서 얘 뺀 거니까 A, B, 0이네. 그래서 지나는 점은 0, 0, 1이니까 A분의 X, 그 다음에 B분의 Y, 그 다음에 Z는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P는 CD 위의 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T라고 했을 때 매개 변수 이용해서 AT, 그 다음에 BT, 그 다음 Z는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할 수 있는 건 벡터 AP하고 직선 CD하고 선분 CD하고 수직이잖아요. 자, 봐봐. 수선 내린 거니까. 자, 그러면 얘네 둘 내적했을 때 0이 돼야 되겠네. 자, 그러면 AP 벡터 표현해보면 얘에서 A 빼주면 AT-A고요. 자, 그 다음 BT고 그 다음 1이지. 그 다음 얘랑 CD 벡터 표현 한번 해보면 내적을 할 건데 CD 벡터는 아까 방향 벡터 A, B, 0이죠. 그래서 A, B, 0. 얘네 둘을 내적해주면 0이 나온다. 자, 그러면 얘 정리했을 때 A제곱 T-A제곱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T 얘가 0이었네요. 우리가 찾고 있는 건 현재 T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T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 건 P의 좌표지. P의 좌표는 T에다가 얘를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제곱 B 그 다음에 Z좌표는 1이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P의 좌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보니까 평면 ACD 여기 있어. 얘와 XY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평면 ACD의 법선 벡터를 구할 겁니다. 평면 ACD의 이거의 법선 벡터를 XYZ다라고 하죠. XYZ. 자, 그러면 평면 ACD의 법선 벡터가 XYZ다라는 얘기는 요 XYZ와 AC 벡터 내적해도 0 돼야 되지. 그래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니까. 자, 그러면 AC 벡터 보니까 뭐냐면 A, 0, 마이너스 1이에요. 두 개 내적해주면 AX, 마이너스 Z가 0이 된다는 결론 하나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 XYZ랑 이번에는 A, CD 벡터 할까? 아니면 AD 벡터 합시다. 그럼 D에서 A 빼주면 0, B, 1이지. 얘네 둘 내적해주면 BY, 그 다음 플러스 Z가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법선 벡터를 우리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라는 N은 A분의 Z 그 다음 Y라는 애는 마이너스 B분의 Z 그 다음 Z는 그냥 Z 그래서 Z를 다 약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A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B분의 1 그 다음에 1 얘가 평면 ACD의 법선 벡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XY 평면의 법선 벡터는 이거의 법선 벡터는 0, 0, 1이죠. 자, 0, 0, 1이고요. 자, 그러면 얘네 둘 내적하면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내적해봅니다. 두 개 내적하니까 빵 1이네. 그 1은 이번엔 얘 크기 루트에 A제곱 분의 1, B제곱 분의 1 플러스 1. 그 다음 얘 크기는 1이죠.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 얘 정리해주면 이 1은 통분할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니지. A제곱 곱하기 B제곱으로 통분해주면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 플러스 1은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 이거의 루트. 자, 요거의 코사인 세타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최종적으로 이거의 역수죠. 역수는 사실 요렇게 떼고 요렇게 떼서 정리해줘도 되고요. 뗄까? 요렇게 떼고 요렇게 떼도 되는데 그냥 합시다. 그냥 하면 루트의 역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분자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가 코사인 세타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3번으로 가야 되는데 3번으로 가보니까 AB의 크기, AB의 곱이 3이래. 이때 삼각형 ACD 넓이의 최소값을 찾으랍니다. 자, 삼각형 ACD 넓이를 이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면 삼각형 ACD의 넓이를 S다라고 하면 우리 코사인 세타를 알잖아. 요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할까 좀 띄워서 코사인 세타라는 애를 곱해주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정사형시킨 S-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코사인 세타라는 애가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요거 분의 a제곱 곱하기 b제곱이다라는 걸 2번에서 구한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S-인데 S-는 얘를 정사형 시켰어요. 그러면 D가 내려오면 여기 D-. 자, 그 다음 C가 정사형되면 원점 여기 C-.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네요. 요 삼각형의 넓이. 자, 그러면 요 S-라는 애 얘가 삼각형 A, C, D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삼각형 이제 ACD의 넓이의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삼각형 ACD의 넓이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얘 역수 다시 원래 처음에 구했던 요걸로 넘어가는 거네. 자, 얘 역수를 요쪽에다 곱해주면은 루트에 A제곱 B제곱 요거 분해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삼각형 a, c, d-인데 자, 얘는 보니까 여기가 수직인 직각삼각형이야. 요 길이가 a죠. 요 길이가 b죠. 아, 그래서 2분의 1 ab네. 곱하기 2분의 1 ab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에서 ab가 3일 때래. 자, 그럼 ab가 3이다라고 하면 얘는 자, 3 넣어주면 9죠. 9. 그래서 3분의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ab가 3이니까 얘는 또 9가 되겠지. 9. 그 다음 얘는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3 되겠네요. 자, 그래서 3 약분돼주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는 2분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루트 안에는 루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로 나눠버리면 a제곱분의 그러니까 a분의 3이잖아 b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a제곱분의 9 이렇게 들어가 줄 수가 있고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이 산술기하평균만 쓰면 되겠죠. 2분의 루트에 얘는 뭐냐 하면 2개 곱한 거 그러니까 2루트에 2개 곱하면 9 되잖아.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플러스 루트 9가 별도로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9. 자, 그러면 얘는 2, 3, 6이지. 6에다가 9 더해주면 15인가요? 15. 그럼 루트 10. 그래서 답은 2분의 루트 15.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2-2번입니다. 일단 2-2번은 AD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Q가 나오는데 현재 A와 B의 값을 줬어요. 자, 그래서 일단 좌표를 한번 다 써봅시다. 앞에서 A라는 좌표는 1, 0, 0이고요. 자, 그 다음 B는 0, 3, 0이고요. 자, 그 다음 C는 0, 0,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D는 1, 3, 1이고 자, 그 다음 아까 찾아놓은 P는 뭐냐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10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10분의 A제곱이니까 3이네. 10분의 3. 자, 그 다음에 Z좌표는 1이고요. 자, 이제 Q의 좌표도 표현을 하죠. M 대 N으로 얘네 둘, A, D를 내분하는 거잖아. 얘네 둘을 내분해주면 일단 X좌표는 1이네. 그 다음에 M 플러스 N분의 Y좌표는 크로스니까 3M. 그 다음에 Z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그냥 M이네요. 일단 여기가 다 00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선 AC와 평면 BPQ가 만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으려면 이 평면과 직선이 평행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평면의 법선 벡터와 직선의 방향 벡터가 수직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식을 만들어 가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 첫 번째, 직선 AC의 방향 벡터는 여기 봅시다. AC니까 얘에서 얘 빼버립시다. 그러면 1, 0,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평면 BPQ. 평면 BPQ의 뭘 찾아야 되냐면 법선 벡터를 찾아야 돼요. 법선 벡터. 자, 그러면 평면 BPQ의 법선 벡터를 X, Y, Z다라고 한다면 자, X, Y, Z는 BP랑도 수직이어야 되고 BQ랑도 수직이어야 되고 또 PQ랑도 수직이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X, Y, Z라는 애하고 일단 BP 얘에서 얘를 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의 10분의 1 3에서 얘 빼주면 10분의 27 10분의 27 되고요. 자, 그 다음에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 두 개 내적해줘 버리니까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1x 플러스 10분의 27 y 그 다음 마이너스 z는 0 이런 식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x, y, z랑 이번에는 bq 할까 bq. 자, 그러면 이번에 얘에서 얘 뺄까요? 그러면 1, 그 다음에 m 플러스 n분의 3m에서 빼기 3을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n 남겠지. 아, 그래서 m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또 얘에서 0 빼면 그대로 m 플러스 n분의 m. 자, 요렇게 두 개 내적해주면 또 0 나와야 되니까 해보면 x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3n y 그 다음에 플러스 m 플러스 n분의 mz 이렇게 하니까 또 0이 나오게 되고요. 얘는 0. 자, 그 다음에 PQ도 해야 되는데 사실 두 개만 해도 한 문자로 통일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얘네 둘 연립 한번 해봅시다. 여기 10 곱해서 여기 따로 써보죠. 10 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7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z가 0일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식은 그대로 x 플러스 m 플러스 n 분의 마이너스 3ny 자, 그 다음 플러스 m 플러스 n분의 mz 아마 계산으로 그냥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 같은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두 개 더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m 플러스 n분의 통분 한번 해봅시다. 27m 그 다음 27n 더해주면 플러스 24n 얘가 y야. 요거 곱하기 y 그 다음에 플러스 m 플러스 n분의 똑같이 통분했다라고 치면 m이 있고 마이너스 10m 있으니까 마이너스 9m 그 다음 마이너스 10nz 는 0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양변에다가 m 플러스 n은 곱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서로선이 자연수니까 0 될 일은 없겠죠. 그래서 27m 플러스 24n 요거 곱하기 y라는 애가 요거 넘어가면 9m 플러스 10n z는 0이 z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z라는 애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걸로 양변 나눠주면 9m 플러스 10n 요거 분의 27m 더하기 24n y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x도 똑같이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한번 넣어줘 보죠. z 자리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 넘깁시다. x는 27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z니까 여기 10 곱한 거야. 자, 그러면 9m 더하기 10n 요거 분의 마이너스 10 곱해버렸다라고 치면은 플러스로 바꾸고 마이너스 10z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헷갈리니까 이렇게 합시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을 곱하면 27m 270m이지 그럼 270m 더하기 240n 그리고 z 이렇게 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계산하기가 좀 빡빡하네. 자, 9m 플러스 10n 양변에다가 곱해주면 9m 플러스 10n 여기에 x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7 곱했어. 그러면 243m 플러스 270n 그 다음 마이너스 270m 마이너스 240n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에 27m 마이너스 27m 그 다음에 플러스 30n y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라는 애를 내가 찾고 있었던 겁니다. x는
9m 플러스 10n 요거 분자가 마이너스 27m 플러스 30ny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선 벡터를 처음 시작할 때 x, y, z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x 자리에 뭐 쓸 수 있냐면 방금 구했던 거 9m 플러스 10n 분의 마이너스 27m 더하기 30ny인데 y는 다 나눠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y 없어졌고 여기는 원래 y였어. 그럼 1 될 거고 그 다음 z 자리에는 또 y 나눠줘서 뭐라고 쓸 거냐면 9m 플러스 10n 요거 분의 27m 더하기 24n 이다라고 요렇게 법선 벡터를 찾아줄 겁니다. 요까지. 자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으려면은 직선의 방향 벡터와 평면의 법선 벡터가 방금 구했던 얘네 둘이 수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내적을 해주는 거죠. 내적해 줍시다. 그럼 세 번째 할 일, 3번. 두 개 내적해주면 9m 플러스 10n에다가 요거 분의 1 곱했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27m 더하기 30n. 자, 그 다음에 중간은 1빵 0이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네, 여기. 자, 그러면 분모는 똑같고요.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마이너스 27m. 그 다음 마이너스 24n. 자, 얘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54n이네. 얘는 마이너스 54m. 그 다음 플러스 6n. 얘가 0인 거고요. 자, 그럼 최종 결론이 6n이라는 애가 54m이야. 그러면 6으로 나눠주면 n이라는 애는 9m이네요. 자, nm이 서로 소인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일 때 얘가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의 값은 1이고요. n의 값은 9다라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문제 3번으로 다시 와서 확률과 통계네요. 3-1번.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답니다. 이때 새 학생 ABC가 공을 한 개씩 꺼내서 숫자를 확인하고 넣는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ABC가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 요거부터 찾아야겠네요. 여기까지. 얘 첫 번째, 1번이다라고 하면 1번은 자, A, B, C가 있는데 A가 꺼낼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죠. 그 다음 다시 넣는다 했으니까 B가 꺼낼 수 있는 것도 4가지, C가 꺼낼 수 있는 것도 4가지겠네요. 그래서 요 경우는 64가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각 학생이 서로 다른 숫자가 적힌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 얘를 2번이다라고 해주면 자, 똑같이 A, B, C가 있는데 자, A가 꺼낼 수 있는 게 4가지. 자, 그러면 이제 B는 A가 꺼낸 거랑 달라야 돼.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자, 이제 C는 A, B가 꺼낸 거랑 다른 숫자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남은 2가지. 그래서 4, 3, 2 해주면 얘는 24가지다라고 해서 3-1번은 엄청 쉬운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자의 공을 꺼내서 새 학생 ABC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이때 한 개의 공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새 학생 ABC가 각 공을 받을 확률은 모두 같답니다. 이때 새 학생 ABC가 모두 적어도 한 개의 공을, 한 개 이상이겠지. 한 개의 공을 받을 확률은 그랬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부터 찾아볼까요? 자, 전체 경우의 수를 찾는데 아까랑 달라 1번이랑. 지금은 상자에 있는 공을 다 꺼내서 ABC한테 나눠주잖아. 그러니까 1, 2, 3, 4번, 1, 2, 3, 4번 공이 있다라고 합시다. 1, 2, 3, 4가 적힌 공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ABC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1번 공이 A한테 1번 공이 ABC 중에 하나한테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번 공이 갈 수 있는 케이스 3가지, 2번 공도 3가지, 3번 공도 3가지, 4번 공도 3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81가지가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물어본 사건은 학생 ABC가 최소한 한 개씩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개의 공을 가지고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다 나누어 주려면 하나하나 2개로 나누어 줘야 되겠지, 공을. 최소한 한 개는 준 다음에 나머지 한 개를 ABC 아무한테나 딱 주게 되면. 그래서 일단 공을 조편성을 합니다. 나눠주는 거야. 공을 나누는데 공 나누기라고 할까요? 그럼 얘는 한 개, 2개 세트로 나누어 주는 거고요. 자, 요 경우 세알에 보면 이렇게 되겠네. 일단 넷 중에서 하나를 뽑아요. 4시 1. 셋 중에서 하나를 뽑습니다. 3시 1. 이제 나머지 둘 중에 2개. 이렇게 남겠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처음에 내가 1을 뽑았어요. 두 번째 2를 뽑았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2를 뽑았어요. 두 번째 1을 뽑았어요. 같은 케이스지, 공을. 그래서 항상 같은 경우가 2가지씩 생기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4, 3, 12 나누기 2에서 공을 나누는 케이스는
6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해줘야 되겠지. 이제 A, B, C 사람한테 나누어 줄 거야. 그러면 공을 내가 만약에 1번 공, 2번 공, 그 다음에 3번, 4번 공은 묶어서 이렇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열을 해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여기 A, B, C한테 갈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는 거잖아. 3개가 있죠. 그래서 그대로 A, B, C한테 나열해 줄 수 있는 케이스는 3팩토리얼. 그래서 6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사건은 공 나누는 게 6가지. 그거를 A, B, C한테 나열해 주는 게 6가지. 그래서 36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확률이었잖아. 전체 경우의 수가 81이었고요. 그 다음 81분의 36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9로 약분되나요? 9로 약분하면 9분의 4가 정답. 자, 이어서 3번 조건부 확률인데 2번에서 세 학생 ABC가 모두 적어도 한 개의 공을 받았다고 할 때 요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한 개의 공을 받은 사건 우리 세알해 놨습니다. 몇 가지였냐면 36가지. 그래서 이제 3번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물어본 사건은 뭐냐 하면 A가 가진 공에 적힌 수가 모두 짝수일 확률. 자, 그러면 얘는 케이스가 이렇게 되겠네. A가 2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A가 4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A가 2랑 4를 받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각 케이스마다 B라는 애가 있고 C라는 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남은 공이 A는 2 하나만 받았다는 거거든. 그래서 A가 2 받았으니까 남은 공이 3개죠. 그럼 3개 가지고 B한테 줄 거 아까처럼 공을 나눕니다. 하나 뽑아요. 그 다음에 또 2개를 뽑아서 일단 공을 나누는 케이스가 3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얘를 가지고 BC한테 나열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열해 주는 방법이 곱하기 또 2팩토리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6가지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A가 4를 받은 케이스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6가지. 자, 그 다음에 A가 2, 4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B랑 C는 1, 3 가지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2가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다 합쳐보니까 사건의 경우의 수가 14가지인가요? 14가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확률은 36분의 14가 되는 거고 2로 약분해주면 18분의 7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3-2번 AB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확률에 관한 성질인데, 자, 일단 B조건 여기 따로 좀 써두죠. B조건은 얘는 PA 더하기 PB인데 얘가 조건부 확률이니까 PB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또 PA 교집합 B라는 애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얘는 PA 곱하기 PB에다가 그다음 플러스 PB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거네요. 자, 이렇게 뭐 식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1번 문제 보면 PB의 값이 P일 때 PA 합집합 B가 최대값 Q를 갖는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될 건 A 합집합 B라는 애를 전개를 해봐야 되겠죠. 얘는 PA 플러스 PB.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A 교집합 B지. 그게 우리 아까 정리했던 요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의 PA PB 그 다음 마이너스의 PB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PB에 관한 2차 함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PA는 문제에서 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씁시다. 일단 마이너스 PB의 전체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이제 PB로 묶어내주면 1-C의 PB 그 다음에 플러스 PA가 있었잖아요. 얘는 C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 찾으려면 완전 제곱식 고쳐봐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PB 그러면 마이너스의 2분의 1 마이너스 C 이렇게 해서 얘의 제곱이 들어가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C가 있었고 얘 제곱한 거 다시 더해줘야 되겠네.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럼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 봐봐. 4분의 4C 들어가면 다시 완전 제곱식 되죠. 여기가 뭐가 되냐면 4분의 1 플러스 C의 제곱으로 바뀌고요. 자, 언제 최대값 얘를 갖게 되냐면 PB라는 애를 P라고 했으니까 P가 이거잖아. 2분의 1 마이너스 C일 때 최대값 Q 얘를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P 더하기 루트 Q니까 P 더하기 루트 Q라는 애는
2분의 1 마이너스 c, 그 다음 플러스 얘 루트 씌워주면 2분의 1 플러스 c죠. 그래서 c가 약분되고 2분의 2니까 답은 1. 자, 이어서 2번. 자, A 합집합 B가 최대일 때, 그러니까 1번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 C 곱하기 P, B 바 A가 이렇게 계산이 된대.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C 곱하기 P에 B 바 A라는 애는 C 곱하기 이렇게 쓰는 거잖아. PA분의 PA 교집합 B. 이게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방식이잖아요. 자, 근데 일단 PA는 문제에서 C라고 했어. 자, 그러면 CC는 약분되고요. PA 교집합 B만 써주면 되는데 걔는 뭐였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잖아. 그때 PB로 묶어내줘. PB로 묶어내주면 PA 더하기 PB가 남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이때 PB는 뭐였냐면 최대일 때 그랬잖아. PB는 P였었거든. 근데 그 P가 뭐였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C였어요. 그래서 여기 PB 자리에는 2분의 1 마이너스 C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PA는 C였어. 그 다음 똑같이 PB는 2분의 1 마이너스 C였던 거죠. 자, 그럼 얘는 일단 2분의 1 마이너스 C 곱하기, 얘가 뭐냐면 2분의 2C 올라간 거니까 1 플러스 C인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4분의 1 마이너스 C제곱이 된 거고요. 얘가 알파 C제곱, 베타 C 감마야. 그러면 여기서 알파라는 애는 2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4분의 1일 거고요. 그 다음 1차항 베타는 없고요. 0. 그 다음에 상수항 감마는 4분의 1 나오게 되네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2알파,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감마니까 여기에 2배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2고요. 베타는 0이고요. 감마는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요거 다 최종적으로 계산해준 값은 마이너스의 4분의 1. 자, 이제 문제 4번.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gx가 등장을 해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세 실근이 1이랑 3이랑 k래. 그리고 구간 1에서 3까지 적분해 주니까 알파, 그 다음 구간 1에서 3까지 절대값을 적분해 주니까 베타. 그래서 상황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요렇게 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개형은 항상 똑같겠지.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k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마찬가지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순서만 바꿔주면 똑같이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k고요. 그 다음 여기가 3일 수 있겠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자, 똑같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K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적분한 거 보고 절대값 알파랑 베타가 다를 때 K가 두 번째 케이스인가를 보래. 그러면 한번 여기 봅시다. 1에서 3까지 적분하니까 뭐 우리 요 넓이, 요 부분의 넓이를 A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gx의 dx라는 애는 A인 거죠. 근데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gx의 dx라는 애의 절대값을 적분해주면 얘도 똑같이 a가 나오게 됩니다. 양수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절대값 a나 뭐 그냥 a라 같은 거야. 그래서 이 경우를 만족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알파고 얘가 베타잖아. 이때는 알파와 베타가 같으니까 결론은 요 조건 만족할 수 없다라고 표현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도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a고요. 그 다음 요 넓이가 b야. 자, 그러면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gx dx라는 얘는 a에서 b 뺀 거잖아. 그지? 그래서 a-b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절대값 gx dx라는 애는 각각 넓이를 더해준 거니까 a 플러스 b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베타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절대값 알파랑 베타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3번으로 와보니까 이 케이스는 얘가 A야, 또 얘가 B다라고 해주면 이렇죠.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gx dx라고 해주면 요 넓이에 반대 부호가 들어와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B, 얘가 알파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절대값 gx dx, 얘를 적분해 준 건 넓이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B. 그래, 얘가 베타가 된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값의 알파랑 베타가 같게 되네요. 그래서 요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2번 케이스밖에 될 수가 없구나 쉽게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4-2번 베타의 최소값인데 베타는 gx의 절대값을 적분한 걸 베타라고 이렇게 조건에서 줬고요.
앞에 4-1번 문제에서 이렇게 했잖아.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gx. 근데 얘는 근을 어떻게 갖고 있었냐면 얘가 1이었고 얘가 k였고 얘가 3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gx라는 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x 빼기 1, 그 다음에 x 빼기 3, 그 다음에 x 빼기 k였고, 그지?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해주면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4의 플러스 k,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 아니죠, 상수가 3이지, 3이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그 다음에 4k, 3k, 1k 있으니까 4k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3k.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베타라는 애는 뭐냐 하면 여기 써볼까요? 베타는 적분을 한 건데 요 넓이랑 요 넓이의 합을 베타라고 한 거잖아. 그럼 적분 구간을 나눠줘야 되겠네. 1부터 k까지는 그대로 gx라는 애를 적분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 플러스 인테그랄 k부터 3까지는 그냥 적분하면 안 되지. x축 아래잖아요. 부호를 반대로, 그래서 마이너스의 gx, dx. 얘를 계산해 주는 게 베타인데, 자, 인테그랄 1에서 k까지 gx의 dx. 그 다음에 요거 적분 구간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인테그랄 3에서 k까지 하면서 요 마이너스가 사라지겠지. 그래서 gx, dx. 자,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 줄 거고요. 자, 그러면 gx라는 애를 일단 적분한 거 옆에 여기 좀 따로 써둡시다. 얘는 4분의 1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kx의 세제곱 더하기, 그 다음은 2분의 3 플러스 4k의 x제곱 마이너스 3kx, 요렇게 적분이 되겠죠. 요거 통분해서 한번 써줄까? 이따 어차피 계산을 계속 해야 되니까 통분해서 써주면 얘는 12로 통분할까요? 12분의 3x의 4제곱, 여기는 마이너스에 4 곱해야 되잖아요. 16 플러스 4kx의 세제곱 플러스 여기는 6 곱해야 되잖아. 그러면 18, 64, 24k,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지막은 12 곱해야 되니까 36kx. 자, 요렇게 적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적분 구간이 1에서 k까지, 3에서 k까지니까 k 넣고 1 넣은 거 뺄 거고 k 넣고 3 넣은 거 뺄 거잖아. 그래서 일단 k 넣은 거부터 먼저 계산해 보죠. k 대입해주면 x에다가 k 대입해주면 12분의 일단 3k의 4제곱. 자, 그 다음 여기 k 세제곱이니까 이제 괄호 풀면 마이너스 16k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또 마이너스 4k의 4제곱. 자, 여기 k제곱 넣었으니까 플러스 18k 제곱, 그 다음에 24k 세제곱, 마이너스 36k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정리해서 한번 써보면 12분의, 여기 바로 쓸까요? 얘는 12분의, 일단 3k 4제곱에서 4k 4제곱 빼주면 마이너스 k 4제곱, 그래서 마이너스의 k의 4제곱, 그 다음에 16k 세제곱, 24k 세제곱, 요거 두 개만 계산해. 일단 계산된 거 요거 두 개 빼놓고 얘네 둘 계산해보면 8k 세제곱, 그래서 플러스 8k의 세제곱. 자, 그 다음 2차식이 얘랑 얘 있죠. 그럼 마이너스 18k 제곱, 마이너스의 18k의 제곱일 거고요. 자, 이제 빼야 돼. 2번 빼주면 되겠네. 빼기 1 넣은 거 빼면 되고 또 요거에다가 3 넣은 거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이제 x에다가 1 한번 대입해 봅시다. x에 1 대입해주면 12분의, 여기 1 넣어주면 3이고요. 여기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4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k. 여기 1 넣어주면 18 더하기 24k, 마이너스 36k. 자, 그러면 12분의, 상수는 보니까 18 마이너스 16 하면 2죠. 2에 3 더해주면 5 남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그러면 마이너스 40k에서 24k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6k. 자, 그러면 얘를 빼주는 거니까 통분한 거 바로 위에다가 쓸까? 부호 바꿔서 쓰면은 플러스 16k,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자, 요까지 일단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또 K 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한 번씩 더 나올 거니까 그냥 2배 해줄까? 2배 해주면 여기에 마이너스 2K 4제곱, 여기는 16K 세제곱,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6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세 번째 X에다가 3 넣은 것도 빼주면 되잖아. 그럼 3 넣어봅시다. 3 넣어보면 일단 3의 5제곱이니까 얘는 12분의 243 나올 거고요. 자, 빼기 27이지. 자, 그럼 27 곱하기 16 먼저 합시다. 6, 7에 42, 6, 2, 12 하면 162. 그 다음에 27 더하는 거니까 432고요. 빼기 432. 또 빼기 27에다가 4 곱하면 108이지. 108. 그래서 108K. 108K. 자, 그 다음 요거. 이젠 9 곱하기 18. 98, 72, 9, 1은 9 하면 162고요. 플러스 162. 그 다음에 24. 9 곱해주면 94, 36, 92, 18이니까 216K 플러스 216K. 자,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3 넣어주면은 36에다가 3 곱하는 거니까 36, 18. 108이죠. 그럼 마이너스 108K. 자, 요까지 정리가 되고요. 일단 K는 다 사라져버리나 108K, 216K잖아요. 이렇게 됐고 그러면 243에다가 162부터 더해보죠. 그럼 얘는 405고요. 432에서 얘 빼주면 27 나오네. 그럼 마이너스 27 남았어. 그걸 빼는 거니까 플러스 27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계산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식을 이제 각각 다 떼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해보면 마이너스의 6분의 1에 K의 4제곱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4의 K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제곱이고 플러스 3분의 4K. 그 다음에 얘는 12분의 22잖아. 그럼 2로 약분해주면 플러스 6분의 11입니다. 자, 얘가 베타 K라는 함수야. 자, 그러면 얘 최소값을 찾고 싶은 거니까 이제 미분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첫 번째 우리 식을 만들었고, 두 번째 베타 프라임 미분 한번 해보죠. K에 관한 미분. 얘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K 세제곱 플러스 3 내려오면은 4K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K,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남게 되고요. 얘가 0 되는 지점 찾고 싶잖아. 일단 양변에다가 3 곱해버려요. 그러면 마이너스 2K의 세제곱 플러스 12K의 제곱 마이너스 13 곱했잖아. 18K. 자, 그 다음 플러스 4는 0이고요. 2로 또 한번 나눌 수 있죠. 2로 한번 나눠주면 마이너스 K의 세제곱 플러스 6K의 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중에 되는데, 자, K가 1은 아니고요. 그러면 2부터 한번 넣어보면 2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8, 6, 4, 24, 29, 18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마이너스 26 플러스 26이니까 0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K 마이너스 2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바로 전개해서 맞춰 써봐도 되는데 조립해법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9, 2다라고 하면은 2로 됐단 말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 8,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돼서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의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은 0. 자, 요까지 인수분해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니까 얘도 일단 근은 있어. 서로 다른 실근이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서 K가 2인 건 찾았고 그 뒤에 식을 보니까 판별식 써보니까 근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K 값을 한번 찾아봅니다. K라는 애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4 마이너스 A시니까 3 이렇게 나오지. 아, 그래서 K라는 값이 두 개가 등장을 해요. 마이너스 부호 반대로 해주면 2 마이너스 루트 3 하나가 등장을 하고 2 플러스 루트 3이 이렇게 하나가 등장을 하지. 그래서 K라는 베타 프라임이라는 함수는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였잖아.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요렇게 생겼는데 가운데 근이 지금 뭐가 나왔냐면 2가 나왔고요.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3이 나왔어. 그 다음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원래 베타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감소를 여기서 감소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감소, 여기가 증가, 여기가 감소, 여기가 증가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애야. 이렇게 생긴 애고요. 여기에서
그 값을 갖는데 요게 2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그 다음 여기가 2일 때, 자, 그 다음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3일 때겠죠. 근데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뭐냐면 K의 범위가 1에서 3 사이거든. 그러면 1이랑 3, 얘는 1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1이 이쯤에 어딘가 있겠지. 그 다음 얘는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3보다 크지. 그러면 3이라는 애가 이쯤에 있겠죠. 아, 그러면 이 베타라는 함수는 K의 값이 2일 때 최소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세 번째, 베타의 최소값을 찾을 건데, 베타의 최소값은 K가 얼마일 때? K가 2일 때라는 걸 알게 됐고요. 자, 그래서 그 계산을 밑에서 이제 우리 다 해놨지. 이제 K에다가 2 한번 넣어줘 봅시다. K에다가 2 대입해주면, 자, 통분된 거에다 넣을까? 그래야 계산하기 편하지. 12분의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에 32죠.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8 곱하기 16이니까 8, 6, 48. 8, 1은 8, 128 플러스 128. 그 다음에 36에다가 4 곱해야 되죠. 그러면 4, 6, 24, 4, 32 하면 144. 마이너스 144. 그 다음에 여기 2 넣어주면은 32죠. 플러스 32. 그 다음에 플러스 22가 있었어, 뒤에. 자, 일단은 바로 없어지는 게 여기 32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144에다가 128 빼주면 16이네. 16, 마이너스 16에다 22 더해주면, 6이지. 아, 그래서 얘가 지금 12분의 6이 나오게 되고, 약분해주면 답은 2분의 1. 이렇게 딱 정리가 되게 됩니다. 계산이 복잡한데 중간에 실수만 없으면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뭐 어렵죠, 이 정도면. 자, 이제 마지막 문제 4-3번이고요. 아까 전에 앞에서 4-2번 베타라는 함수를 이렇게 4차 함수 구해뒀잖아. 얘 개형도 아까 확인해봤죠.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 2일 때 K의 값이 2일 때 최소값 2분의 1을 가졌어. 여기가 이렇게 선 쫙 꺼주면 얘가 2분의 1이었지. 그 다음에 여기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었죠. 자, 그 다음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돼서, 자, 1과 K의 범위가 1과 3 사이에서니까 요거보다는 더 안쪽이야. 여기 어딘가쯤에서 여기가 1이다라고 치죠. 뭐. 여기가 3이다라고 치면은 이 사이에서 이 베타라는 함수가 3분의 2가 될 때, 그러니까 그냥 이 범위만 없었다라면 3분의 2가 되는 지점이 근이 4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때는 그냥 내실근의 곱 바로 찾아버리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요 범위 안에서 요 근과 요 근 두 개를 현재 찾아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뭘 이용하라 그랬냐면 베타라는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된대. 그러면 그냥 얘를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일단 A가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BK 제곱 플러스 2BMK 플러스 BM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전개해보면 일단 플러스 CK 4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은 4 나와야 돼. 지금 4CM 하나 K 세제곱. 자, 그 다음에 6C 그 다음에 M제곱 K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나? 그럼 플러스 6C M제곱 K제곱. 자, 그 다음 플러스 그다음 다시 4죠. 4에 C에 M의 세제곱에 K 하나, 마지막은 CM 4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최고차항부터 먼저 써보면 CK 4제곱밖에 없어. 근데 얘랑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는 일단 C라는 애가 여기 있을까? C라는 애는 마이너스의 6분의 1인 거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6분의 1 씁시다. 마이너스 6분의 1 K의 4제곱. 자, 그 다음에 세제곱도 이거 하나밖에 없지. 자, 그러면 4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K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뭐 나와야 되냐면 3분의 4K의 세제곱 나와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의 3분의 2 곱하기 M 요 개수가 3분의 4잖아요. 자, 그럼 3 날라가고 M의 값이 마이너스 2구나. M도 찾았어. 이 마이너스 2래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다음 뒤에 것도 해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식 봅시다. 2차식 보니까 BK제곱 있어. BK제곱.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있지. 6CM제곱 K제곱. 자, 그러면 B 더하기 6CM제곱의 K제곱인 거잖아. 얘가 뭐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3K제곱 나와야 되네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 B는 몰라. 근데 플러스 6 곱하기 C는 마이너스 6분의 1이고요. M은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해주면 4지. 요거 K제곱이 마이너스 3K제곱. 여기 K제곱이 아니고 이제 개수만 비교하니까 요거 원래 괄호 쳐줘야 되는데 요렇게 되면 되겠지. 개수만 비교해서. 자, 그러면 B 얘는 약분돼서 마이너스 4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럼 B의 값은 1인 거네. 그래서 B 1인 거 찾았고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다 찾은 건가? A, B, C A만 남은 거네. 자, 그럼 상수항 볼까? 상수항 보면은 상수항이 여기 A지. 자, 그 다음에 K제곱, BM제곱 있네요. BM제곱 여기.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가면 상수항이 여기 CM 4제곱. 자, 얘가 6분의 11 나와야 돼. 자, 그러면 A는 모르겠고 B 찾았잖아. B는 1이야. M제곱은 4예요. 됐어. 그 다음 C라는 애는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M의 4제곱은 16이고 얘가 6분의 11이래. 자, 그러면 A라는 애는 요거부터 앞에 거부터 계산하면 6분의 16, 그 다음 6분의 24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요. 그럼 6분의 8. 자, 6분의 8. 6분의 8 넘어가주면 6분의 3 나오네. 그래서 A의 값은 2분의 1이구나. 자, A는 2분의 1인 것도 이렇게 찾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베타라는 함수를 조금 더 이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네. 베타는 다시 씁시다. A가 2분의 1이고요. B는 1이니까 얘는 K, M이 2였어. K-2, 2분의 1 플러스 K-2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1에 K-2의 4제곱 요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하고 싶은 게 요 함수랑 요 함수가 3분의 2가 되는 K값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써봅시다. 일단 K-2의 제곱이라는 애를 치환을 좀 해줍시다. 치환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범위도 정리를 좀 해두죠. 원래 K라는 애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았어요. 자, 그러면 양변에다 2 빼주면 K-2라는 애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클 거고요.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겠지. 양면 제곱해줘 버리면 일단 0보다는 커져야 되겠고 K-2라는 애의 제곱은 1보다는 작게 되겠네요. 이런 범위가 일단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환한식 한번 써보면 2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6분의 1 X의 제곱인데 얘가 3분의 2가 되고 싶어요. 자, 그럼 양변에다가 6 곱해서 다 우변으로 이항을 시킵시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얘는 4, 얘는 3 넘어가주면 플러스 1이네. 1은 0. 자, 그러면 근해 공식 써서 라지 X라는 애를 찾아보면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다시 제곱하면 9 빼기 AC 1이죠. 그래서 2 루트 2. 자, 최종적으로 2 루트 2가 나오는데 자, 라지 X라는 애의 범위는 0하고 1 사이여야 됩니다. 그러면 3 더하기 2 루트 2는 안 되겠네. 그래서 최종 결론이 X라는 애는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게 된 거고요. 그럼 X가 얘면은 이제 K-2의 제곱이라는 애가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온 거잖아. 자, 맞지?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얘 전개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의 4K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있었어. 얘가 넘어와. 그러면 플러스 1 플러스 2 루트 2가 되겠네. 얘는 0. 자, 그러면 이때 모든 K값의 곱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근데 이제 두근의 곱은 1분의 얘잖아요. 그래서 K값의 곱, P의 값은 여기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의 값은 루트 2에 앞에 붙어있는 숫자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 더하기 Q의 값은 최종적으로 3이다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요. 일단 문제 4번은 처음부터 선생님이 해설지에 있는 얘기랑은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왔고요. 우리는 실제로 함수를 구해서 이 형태를 가지고 아까 실제 적분해서 찾은 거잖아. 그리고 얘를 가지고 방정식도 푼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새로운 함수를 하나 잡아서 해설지에 풀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런 사고를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대로 풀어나가도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